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최근에 토트넘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 있다면은 바로 클루셉스키일 겁니다. 최근에 중앙 미드필더로서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BBC의 트로이 디니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팀 오브 더 위크로 뽑았지만 앨런 시어러 같은 경우에는 또 클루셉스키, 비수마를 뽑으면서 클루셉스키의 활약을 인정했거든요. 특히 다양한 외신에서도 클루셉스키의 활약을 조명하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루셉스키의 어떤 잠재력을 드디어 발굴해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데얀 클루셉스키가 토트넘의 어떤 리더 중에 한 명으로서 새로운 책임감을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또 이 제임스 메디슨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한 그런 상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슨의 굉장히 확고했던 그런 입지가 지금은 데얀 클루셉스키로 인해서 완벽하게 흔들리게 된 것인데 클루셉스키의 최근 활약이 어떻게 이 정도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궁금한 것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트로이 디니의 손흥민 선수 선정, 이 베스트 11의 손흥민 선수를 선정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로 웨스트햄이 이제 선제골을 넣고서 사실 놓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 토트넘의 캡틴이 파이널 골, 마지막 골을 꽂아 넣으면서 이 승점 3점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포지티브 러닝,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뛰는 부분들이 이 65분 동안 보였고,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뒤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또 클래스에 비해서 뭐 이 정도 활약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부상 복귀해가지고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앨런 시어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를 좀 더 높게 평가하나 봅니다. 이 정도는 뭐 항상 손흥민이 하던 정도지라고 생각했는지 클루셉스키 그리고 비수마를 뽑았습니다. 확실히 비수마는 평소보다 잘했습니다. 그건 맞고, 그리고 이제 클루셉스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클루셉스키에 대해서 그럼 앨런 시어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걸 이제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앨런 시어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클루셉스키가 토트넘의 메인맨 중에 하나, 주인공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 정확도 85%, 드리블도 40% 성공을 시키고요. 그리고 롱볼 100%, 사실 한 개밖에 안 찼기 때문에 100%라고 이야기하는 게 약간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리고 골도 넣었어요. 뭐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풋몹을 눌러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클루셉스키의 지표를 살펴보면은 두 개의 슈팅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찼는데 이게 들어갔고, 그리고 59개의 터치를 기록했는데, 저는 이 클루셉스키의 지표 중에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요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dispossessed, 그러니까 공을 빼앗긴 적이 몇 번이냐, 4번밖에 없습니다. 클루셉스키가 공을 딱 잡았을 때 그걸 지켜내거나 아니면 연계하거나 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이 수치 하나만 봐도 59번의 터치 중에 단 4번밖에 공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공을 잘 지켜내는 선수다. 이게 이제 좀 눈에 띄고, 파이널 서드로 준 패스는 4개, 롱볼 하나,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지표가 빛나는데 태클 3개 중에 3개를 성공시키고 수비적인 액션 5개, 리커버리 8개를 기록하면서 거의 뭐 수비수나 다름없는 그런 수비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죠. 클루셉스키가 이걸로 인해서 이제 평점 8점, 굉장히 높은 평점인 8.3점을 받았고, 하나의 골, 4개의 슈팅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여튼 찬스도 2개 만들면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경합 지표도 보면요, 16번의 경합이나 참여해주면서 8개를 성공해내는, 그러니까 정말 살림꾼 같은 역할을 잘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앨런 시어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한 거고, 다만 그런 칭찬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논 페널티 골, 그러니까 그 필드 골 같은 경우에 62%, 그러니까 상위 한 38%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하위 31%에 해당할 정도로 이 능력에 비해서 이 공격 포인트로 이어지는 부분이 좀 적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좀 올라올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토트넘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멈출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클루셉스키가 사실 작년에는 윙어로 많이 뛰었었죠. 그리고 저는 클루셉스키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 측면 쪽에서 뛰는 클루셉스키는 일단은 어디로 패스할지 너무 뻔하고, 드리블 타이밍도 이제는 익혀가지고 처음에 프리미어 왔을 때만큼 뭔가 강력한 그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자주 보여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런 곳에 갇혀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뭐 크로스를 하거나 아니면 뺏기는 장면이 이제 클루셉스키의 전부였죠. 그런데 이번 시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90분당 오픈 플레이에서 슛을 만들어내는 액션이 3.39, 지난 시즌 3.39개에 불과했는데 이번 시즌은 5.22개로 오르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슈팅을 만들어내는 액션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팀의 공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공헌을 더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게 수치상으로도 드러나고 있죠. 실제로 작년에 패스 네트워크가 이렇게 좀 단조롭게 보였다면은 최근의 패스 네트워크를 살펴보면은 더 깊은 곳까지 안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료들에게 패스를 주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자리로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좀 치명적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클루셉스키가 중앙으로 온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클루셉스키가 중앙으로 왔을 때 측면 쪽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 있고 중앙에서 뛰어들어가는 솔랑키 있고 끝쪽에 손흥민 선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선택지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클루셉스키가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이제 보면은 메디슨이 출전했을 때 그때 당시 거의 모든 공이 메디슨을 통해서 이제 움직여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포지션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메디슨이 생각보다 그렇게 창의적으로 공을 잘 찔러 넣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격 포인트로 잘 이어지지 못한 거죠. 그나마 전반전에 공격 포인트로 이어진 부분이 있다면은 클루셉스키한테 공을 연결해가지고 클루셉스키가 이거를 이제 골로 꽂아 넣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하튼 그 제임스 메디슨이 있을 때에는 메잘라 정도로 뛰던 이 클루셉스키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뛰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본인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앙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굉장히 토트넘의 경기에서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루셉스키가 정말 활동량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토트넘의 첫 골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수비하고 있는 요 선수가 누구냐? 바로 클루셉스키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최전방 공격수인 솔랑키까지 가담해가지고 이 공을 뺏어냈죠. 뺏어내고 이제 메디슨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상황 가운데 클루셉스키가 어떤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 시퀀스의 끝에 이 골의 주인공이 클루셉스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 수비하고 있는 게 클루셉스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이 전달될 때 클루셉스키는 재빠르게 뛰어나갑니다. 여기 있는 선수가 클루셉스키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클루셉스키인데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메디슨에게 공을 받았죠. 그리고 메디슨은 이 상황에서 자신 역시 공격에 가담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붙어있는 수비수가 같이 들어오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면 클루셉스키가 뭐 크로스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기 더 어려워지겠지만 어쨌건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메디슨인데 이 상황에서 클루셉스키의 판단이 좋았죠. 잘 접어가지고 그래서 한 타이밍 뒤에 이제 조금 더 공간이 났을 때 사실은 공간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슈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 슈팅은 2개의 골대를 맞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클루셉스키의 이 골도 그렇고 사실은 클루셉스키가 골을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능력 중에 하나는 중간에서 공을 갖고 버텨주는 그러니까 수많은 수비수들이 지금 클루셉스키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에버튼전인데 이때 살짝 내주면서 뒤에서 오는 비수마에게 그대로 슈팅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잘 버텨주고 잘 내주는 그런 모습도 클루셉스키의 굉장히 큰 장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클루셉스키한테 약간 미안한 게 있는데 이 윙어로 뛰었을 때 제가 너무 답답하다 빼야 된다 큰 의미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클루셉스키의 주 포지션 자체가 중앙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인터뷰를 할 때에도 나는 중앙에서 뛰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클루셉스키가 자기가 뛰고 싶은 곳에서 사실은 포텐셜이 터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토트넘에 왔을 때는 윙어로 분류되기도 하고 전 세계 이제 오른쪽에서 뛰고 있는 윙어들 중에 가장 높은 몸값 탑 10 중에 클루셉스키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윙어로 봤었는데 지금은 윙어로 보기에는 지금 해주고 있는 역할이 너무 찰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뉴스가 또 충격적이죠. 스탠다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탠다드지에서 데안 클루셉스키가 지금 토트넘의 리더로서 새로운 책임감을 감당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제임스 메디슨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 중원에서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주장단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메디슨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클루셉스키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언론 보면은
2019년에 데안 클루셉스키가 이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수비적인 부분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루셉스키를 이제 중앙 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점점 더 이 클루셉스키의 수비적인 면모가 좀 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웨스트햄 어웨이에서 이제 4대1로 이긴 이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수비적인 부분, 이 부분에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클루셉스키가 본인의 약점으로 지적했던 이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수비만 잘했냐? 그게 아니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이 역할로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클루셉스키를 중간으로 옮긴 거는 마스터 스트로크, 그야말로 아주 좋은, 이 영어 표현을 살리자면은 명장의 한 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루셉스키가 리born, 다시 태어났다. 이 중원에서 뛰는 클루셉스키는 다른 인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웨스트햄의 어떤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강한 미드필더들 사이에서 이 공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슈팅까지 해내는, 그리고 상대방의 미드필더진이 도저히 이 클루셉스키를 막을 수 없게끔 이 클루셉스키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로드리게즈라던가 수책 같은 이런 선수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안 클루셉스키의 이러한 진화를 보면은 이 국가대표팀에서도 데안 클루셉스키가 이러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걸 좀 예측해 볼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잘 벗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뛰는 선수이고 사실 쉬지 않고 뛰는 선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중원에서의 활약을 대표팀에서도 보여줄 거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패스도 많이 만들고 앞으로도 열심히 뛰고 가속도 누구보다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서드에서는 더 골과 어시스트가 많이 터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종전에 이 통계적인 분석을 했을 때랑 똑같은 거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클루셉스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드린 통계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토트넘에 온 이래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에 대한 공헌도가 제일 높죠. 77골인데 그 다음으로 높은 선수가 누구냐? 토트넘에서 클루셉스키입니다. 36골. 이 공헌도로 봤을 때입니다. 어시스트와 골이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클루셉스키가 점점 더 공격적인 어떤 능력들이, 재능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지표를 마지막으로 이제 클루셉스키에 대한 칭찬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클루셉스키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전체 중에서 가장 앞으로 많이 뛰는 선수, 그러니까 전진을 가장 많이 하는 선수, 가장 이제 그 가속을 많이 하는 선수,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 가장 많은 드리블을 하는 선수, 그리고 가장 이제 공격적인 듀얼, 이 볼 경합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가 클루셉스키다. 그래서 키패스고 앞으로 뛰어가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다? 바로 클루셉스키입니다. 콜 파머도 여기 있고,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도 여기 있고, 제임스 메디슨도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있네요. 이쪽에 있고, 호아오 페드로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보이는데, 여하튼 진짜 클루셉스키 잘하고 있기는 하구나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미드필더로서 이제 주장의 어떤 리더십의 어떤 역할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도 클루셉스키가 점점 더 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메디슨이 이제 사실은 또 클루셉스키가 못했으면 이 정도로 많이 영국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클루셉스키가 잘해도 너무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루셉스키의 활약은 이제 많은 선수들, 이 상대팀을 좀 곤혹스럽게 하겠죠. 왜냐면 이제 클루셉스키를 또 맡아야 되면은 손흥민 선수를 집중 마크하는 그런 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게 한 선수를 집중 마크 하는 건 가능하지만 여러 선수를 다 집중 마크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브래넌 존슨도 요즘 좀 살아나고 있고, 솔랑케도 연계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렇게 막기 힘든 선수들이 하나씩 늘어갈수록 손흥민 선수는 더 많이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막판에 넣었던 골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클루셉스키의 성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